안녕하세요. 현대미학 특강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주제는 메르-퐁티의 몸치락, 현상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퐁티가 이런 얘기했죠. 타자의 죽음을 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 폭력은 숙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치라는 시인입니다. 먹은 죄 반칠환. 새끼들에게 줄 풀벌레 잡아오던 집박이를 새매가 낚고 갔다. 가까스로 허물벗은 날개 말리던 잠자리를 물총새가 꿀꺽 삼켜버렸다. 오전에 돋은 새싹을 다람쥐가 갉아먹는다. 그러나 어느 유족도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다 먹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한없이 슬프도 적막한 푸른 숲속의 일이다. 시 좋죠? 이 세상에 그죠? 서로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건 복수해야 될 일이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다 어때요? 다 먹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이렇게 시를 재밌게 썼죠. 이럴 때 어때요? 서로 먹고 먹히죠. 그 우주 자체의 모든 생명체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아침에 이제 식사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무수한 생명을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은 죽음이에요. 무덤이죠. 무덤이 하나의 생명이죠. 그러면은 약육강식으로 이제 보잖아요, 이거를. 그 약육강식으로 보면 맞나요, 사실. 그죠? 내가 멸치를 먹었어, 아침에. 그러면 멸치가 내가 강자고 멸치가 약자인가요? 그러면 멸치가 내 몸이 됐는데요. 그러면 멸치가 더 강자 아닌가요? 내 몸이 됐는데 멸치 내 몸이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약육강식은 어떤 측면만 본 거예요. 이거를 우주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그 한 인간의 한 몸을 가지고 보면은 사람 몸도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손가락 사이에 물가희가 생긴대요. 손가락이 5개 손가락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합쳐 있대요. 물고기처럼. 그 의류의 진화 과정을 겪는 거죠, 인간이. 근데 요 손가락 사이는 그 물갈기로 돼 있던 세포들이 자살을 한대요. 어느 때가 되면은. 그래서 손가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살하는 거 세포 하나의 관절에 보면 억울하게 짝이 없죠. 아니 손가락에 세포는 살고 나 왜 죽냐 그러는데 우주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차원에서 보면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살을 나누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인간의 살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세계의 실상인데 이게 오늘 공부하는 메르-퐁티가 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하나의 몸, 하나의 살이란 거예요. 그래서 몸체락, 살체락 그래요, 퐁티는. 이렇게 볼 때 세상은 무지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지 않고 어때요? 나 하나. 인간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로 생각하니까 내가 억울하고 복수하고 막 이렇게 온갖 게 빠져요. 근데 인간은 그 에고는 그렇게 하는데 그 자아 밑에 있는 우리 무엇이 깊숙이 있는 진짜 내 참나는 나를 다 죽이고 싶어 해요. 이거를 이제 그 예수님으로 비유하면 이런 생각 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왜 이러나이까 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달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그 인간의 위대한 점이라고 봐요. 그 에고는 내가 힘들면 막 비명 질러요. 그러나 에고보다 더 위대한 건 내 안에 참나예요. 하느님, 신이죠. 이 하느님이 옳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 같은 성인들이고, 우리 보통 사람은 에고 강해서 에고로 이제 살아가는 게 이 중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메르-퐁티 철학은 현대의 어때요? 그 어떤 동양 철학도 상당히 유사해요. 양자 물리학으로 봐도 이게 비슷하죠. 그래서 메르-퐁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몸을 매개로 세계와 얽혀 있다. 막 하나 얽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얽혀 있어요. 그 이거 얽혀 있는 걸 머리로 생각하면 얽혀 있지 않죠. 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생각일 뿐이에요. 무념무상,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우주는 나하고 하나예요. 하나에 얽혀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천지자연 자체가 하나의 살이고 몸이죠. 그래서 그 펑티는 몸과 정신은 하나다 그래요. 정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몸 자체가, 그래서 몸이란 말 쓰죠. 육체와 정신 이렇게 나누지 않고 몸이라 할 때는 정신과 육체가 하나인 그런 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고 어떻게 보면 육체죠. 여러 개의 몸이에요. 그래서 펑티는 이제 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그럼 의식을 이 사람이 현상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후설의 현상을 받아들였는데 후설은 의식을 중시하잖아요. 정신의 측면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식을 펑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몸 전체로 퍼진 감각으로 봐요. 온몸이 느끼는 게 이게 의식이에요. 저는 이 펑티 생각이 맞다 봐요. 의식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없어진 온몸이 깨어있는 상태가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뭔가 따로 존재하는 정신작용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망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펑티의 예술관을 통해서 이제 우주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펑티는 그런 얘기예요. 예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제공한다. 나라는 걸 넘어서서 큰 나가 되게 해줘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눈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예술이 새로운 눈을 제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창조가 일어나요. 이런 예를 세잔의 회화에서 찾죠. 그래서 그 세잔이 그런 얘기예요. 풍경은 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 자신은 풍경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풍경의 의식이 나라는 거예요. 나하고 이 산하고 함께 어우러져요. 그래서 세잔 그림을 보면 동적이잖아요. 우리도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무하고 언어로 보면 나무는 고정돼 있어요. 근데 오래 보고 있으면 무심해서 나무하고 나하고 파동을 쳐요. 동적 속에 있어요. 이 상태를 그린 게 세잔의 그 풍경화예요. 그 세잔 그림은 움직여요. 나하고 같이 파동을 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잔이 그림은 어때요? 매력 펑티처럼 완전 일치하죠. 그래서 매력 펑티가 세잔 그림을 이렇게 자꾸 예로 드는 이유가 그게 있죠. 근데 그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이전에는 원근법이 있어요. 원근법, 이건 에고 중심이에요. 내가 여기서 바라보니까 가까운 거는 크고 멀리는 건 작아요. 이렇게 이게 원근법이에요. 이거는 나 중심이에요. 근데 나 중심이 이거는 하나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무심해지면은 이런 그림이 원근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잔의 풍경에서 우리는 어때요? 나와 세계는 하나라는 동적 관계를 이제 깨닫게 돼요. 이게 미적 체험이죠. 이래서 예술을 자꾸 접하면서 우리는 작은 나에서 큰 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술이 인류를 구원하리라. 그죠? 앞으로 모든 예술가가 될 때 이상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예술은 작은 나를 넘어서 큰 나가 돼서 우주적 감각을 갖추게 해요. 그래서 섬세하고 떨림이고 아름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아름다움을 승화시키는 이런 미적 인간이 되죠. 그래서 나하고 세계는 하나다. 이런 그 철학을 이제 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들썩한 시체 다이오코. 혼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소나 돼지, 생선이나 새, 몸 여기저기 밀어놓고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걸 다 몸에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소나 돼지, 생선, 새,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소나 돼지가 먹은 건초, 물고기가 먹은 플랑크톤, 새가 쪼아 먹은 벌레, 그렇다. 벌레까지 몸 어디까지 헤엄치고 있다. 내 몸이에요. 내 몸은 이렇게 들레제가 얘기하니까 다중체로 쓰죠. 내가 웃으면 그들은 똑똑 소리를 내며 뛰고 하나가 되어 소란을 피운다. 가끔 웃음이 멈추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장난을 치는 그들이 내 심장을 간지리고 있는 탓이다. 죽을 때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바다에서 산에서 모여든 단순한 너희들과 흙 속에서 끝없이 보낼 테니까. 조용할 리가 없다. 정말로 잠들 수 있을까? 참 좋은 시죠. 나라는 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천지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존재. 그러니까 나를 고집하면 이거는 이제 망상이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오잖아요. 나를 고집하면은. 그래서 뭐든가 나 중심이라는 데서 정신질환이 오게 되죠. 혼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죽을 때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이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중중무진이에요. 염기설, 무아 이런 게 불교철학이잖아요. 불교철학에서는 모든 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냥 나라는 건 쌓이고 쌓이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심히 나를 보면 나는 무한하게 있는 나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나를 느껴야 돼요. 무한한 나를 느낄 때 우리는 함부로 안 하죠. 내가 내 안에 그죠 어떤 세포가 말을 해요. 세포는 또 이런 말을 하죠. 또 다른 사람이 저런 말을 해요. 그냥 온갖 말을 다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좋은 그 지도자처럼 살아야 돼요. 좋은 나라 대통령 때요. 모든 백성의 소리를 듣겠죠. 우리도 자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모든 몸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몸의 소리가 하나의 일반 의지, 루소의 일반 의지,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소리로 이렇게 모여지는 게 더 좋은 일반 의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국가와 그 법을 만들지만 좋은 나라가 된다. 이게 루소 철학이었잖아요. 이게 그 소크라테스 같으면 내 안에 소리를 들어요. 내 안에 온 세포들이 하나의 의기로 모아진 거. 그죠? 만장일치로 모아진. 이게 이제 다이몬 소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한 인간의 하나의 세계예요. 큰 세계. 이래서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는 존재는 무한히 신비롭고 나는 이런 사람을 규정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먹은 것들이 또 먹은 거, 만난 모든 것이 천지자인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와 동격이에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니. 부분이 전체요, 전체가 부분인. 내가 천지자인 그 자체. 그래서 예술은 작은 나를 넘어서서 큰 나가 되게 해줘요. 큰 나가 될 때가 진짜예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미적 체험의 아름답구나. 이게 이제 파우스트에 가서는 순간이여 멈춰라 아름답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미적 인간이 될 때 나를 구원하게 돼요. 그런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세계를 만난 그 순간을 포착해낸 거, 그런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퐁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하나의 그 살이죠. 모든 게 하나의 살인데 하나의 살, 하나의 몸이 된 그 순간을 이제 시로 노래한 거예요. 네루다입니다. 시 네루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풀렸어. 또는 혼자 들어온데 말이야.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그건 건드리더군.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입은 이름들을 도무지 대지 못했고 눈은 멀었으며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어 있었어. 열이나 잃어버린 날개, 나는 내 나름대로 해보았어. 그 불을 해독하며 나는 어렴풋한 첫 줄을 썼어. 어렴풋한 뭔지 모를 순수한 넌센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순수한지에 그려 문득 나는 보았어. 풀리고 열린 하늘을, 유성들을, 고동치는 논밭, 구멍 뚫린 그림자, 화살과 불과 꽃들로 들쑤셔진 그림자, 희가마 도는 밤, 우주를, 그리고 나 이 미소한 존재는 그 큰 별들 청초한 허공에 취해 신비의 모습에 취해 나 자신이 그 10년의 일부임을 느꼈고 별들과 더불어 굴렸으며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렸어. 참 좋은 시죠. 네루다. 대단한 시죠. 이 시인이 이제 시가 내게로 온 순간을 포착해낸 거예요. 이게 이제 메르퐁티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진짜 세계를 만난 거예요. 우주가 하나인. 그래서 현대는 예술이 인류 구원하리라. 현대 예술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종교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신이 죽은 시대잖아요. 이럴 때 다 예술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데 예술가가 못 되면 어때요? 머리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자꾸 이거 망상해졌고 물질 돈만 있으면 다 될까 이런 헛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탐욕스럽고 이렇게 이제 헛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나 이 미소한 존재는 그 큰 별들 총총한 허공에 취해 신비의 모습에 취해 나 자신이 그 10년을 일부임을 느꼈고 별들과 더불어 굴렸으며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렸어. 이게 미적 체험이죠. 이래서 메르퐁티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경험을 통해 드러난다. 멋있죠?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객관적 진리가 있어서 그걸 연구하고 파헤치면 이제 진리를 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리는 어때요?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거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그 내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해서 그래요. 데카르트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존재는 같아요, 그죠? 이게 불교에서 가면 무한데 나는 없는데 생각일 뿐인데 호모사피엔스의 큰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한 생각 잘못하면 그냥 망상이 죽고 망해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잔혹해지는 게 어떤 생각을 하게 나는 죄인 없다. 나는 신이야. 생각하면 제가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이름, 정의의 이름으로 항상 폭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폭력의 기호는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인생을 잘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미적 인간이 돼야 돼요. 바로 어때요? 나 이미수한 존재는 큰 별도 촉초한 속에서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려서 내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내가 사라져서 큰 나가 돼야 돼요. 큰 나가 된 체험을 할 때 어때요? 그게 저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 체험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예레미야 예언가, 이사 예언가가 유일신을 체험했을 때 이사야 하나의 신이다 했을 때 그 체험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체험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지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로 생각하면 유일신 그러면 나는 이게 나만 믿는 신이 유일신인데 네가 믿는 신은 틀리잖아 이렇게 되거든. 머리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저는 깨달음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조세 캠벨 신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종교가 종교를 가로막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종교가 종교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가로막아서 머리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어떤 미학, 현대의 예술은 바로 생각 인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작은 나 에고 중심이 돼요. 이게 이제 예술에서 깨요. 생각을 깰 수 없잖아요. 큰 나가 되자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체험했을 때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인간이 만든 그 잔혹함, 1, 2차 세계대전, 기후위기, 막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게 다 생각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생각이란 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제 미적 깨달음이 와요. 셀프가 깨어나서 큰 나가 되죠. 그래서 내려놓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매일 퐁띠 철학을 공부하면서 진짜 나를 만나는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